경찰에서는 지난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119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장 긴급한 사건에 내리는 코드 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드 제로가 내려지면 이 경찰들은요, 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지난 17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죠. 코드 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영상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성이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사이에 여성이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경찰이 현장 근처에 나타났는데 코드 재료가 내려진 긴박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죠. 주머니에 손을 꽂고 집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자, 살해 협박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자, 뒷짐을 짚고 걷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온 지 4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여유 있게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결국 자, 신고 접수 50분이나 지나서야 경찰은 사건 현장인 남성의 집을 찾아냈고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했던 여성은 숨진 뒤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역시 감찰을 착수했다고요, 경찰이? 네, 당연히 감찰을 해야 되겠죠. 원래 코드 제로라고 하는 거는 네.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기 납치됐거나 이런 식으로 가장 이제 위급한 상황일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니까 경찰서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광명경찰서인데 모든 가용 인력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21명이 동원됐으니까 저는 동원된 인력 면에서는 전체 규모 면에서 보면은 그 밤 시간이니까 12시 49분에 신고가 된 거니까 그 자정 넘은 시각에 동원된 인력으로 보면 충분히 잘했다. 네. 근데 문제는 보면은 지금 CCTV에서 보시듯이 40분 지난 다음에 지금 찾으러 가는 순간에 뒷짐을 지고 마치 산책하듯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과연 출동을 시킨 지휘관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직접 찾는 경찰관이 저렇게 했을 때 네. 과연 그 피해자, 그 사이에 피해자는 결국은 살해당하고 저거 주거지에 가서 가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결국은 범인을 검거한 거거든요. 그것도 네. 그 피해자의 딸들이 주소를 정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가서 찾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히 진짜 그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면은 얼마나 코드 제로면 자기들이 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네네. 적어도 뛰어가고 해야죠. 그걸 네. 저렇게 뒷짐지고 갔다 오는 거 국민들이 공분을 살 상황입니다. 네.